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애쓰십시오. 자, 오늘 참 귀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도반이면 도반이고, 또, 그래도, 이심전심으로, 형제 자매 같은 그런, 귀한 인연인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에, 현무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 경전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신앙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젊었을 때 30대부터 도판을 드나들었는데, 현무경이, 세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난해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불린문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난해한 의식 속에 있었어요. 근데 40대 때 제가 현무경을 만나가지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현무경을. 직감적으로, 이게 끝내는 내가 공부해야 될 공부라고 그때 만나가지고, 이 현무경 수행법을, 수련법을 전수받았는데, 그걸 붙잡고서 꽤 좀 하다가 누군가가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슴 한켠에 와 있었어요, 이게. 이따가 늘 이제 이런 정보가 드나들면은, 이렇게 저거 언젠가는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명리학을 오래 탐구를 했잖아요. 명리학을 탐구하면서 그 제4주를 보니까 제4주의 지지의 네 글자가 이 현무경에서 적시하고 있는 후천 시간대의 간지 배열하고 배열이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주 이제 뭐 공개하면 이게 신축생인데, 축인데, 후천 시간대가 축시가 선천에 우리 지금도 쓰고 있죠. 자시, 축지, 자축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이 9번째 가는데, 요 축이 그 7도를 7번째로 이동을 해가지고 신자리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지의 신자리로 요게 가요. 이동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쓸 달력의 시간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신은 어디로 가냐면은 묘로 가요.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속담에 이거 원숭이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이런 속담이 이제 이게 바로 역학 얘기예요.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쥐뿔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전부 지금 현무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대의 소위 개벽의 이야기를 이제 속담으로 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묘가 어디로 가냐면 개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7번째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7번째씩.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첫 번째, 이게 뭔가 있구나.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어떤 소명감 같은 것을 내가 갖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돼 있냐. 이제 요게 이제 스스로 자아도취를 삼아서, 이거는 한번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스스로 이제 신념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천사주학에서 원진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진살. 이거 원수지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 그 무당들이 무교의 핵심 철학이 뭐냐면은 해원사상입니다. 우리의 무교 철학은 한 맺힌 원을 다 풀어주는 것이 이제 해원 사상인데, 그게 명리학에서 뭐냐면 원진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수졌다 이거예요. 그 글자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 자리하고 요게 묘신인데 제사주도 묘신 이게 원진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부모 형제 자리고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요게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으면은 배우자하고 내 부모 형제하고 눈을 흘기면서 원수가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전부 이제 시간대에서 자리 바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 바꿈을 자시가 사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 요게 지금 강진산 선생이 개벽을 선언한 게 요겁니다.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약 2500년 주나라 문왕 때부터 주역이 시간의 출발점을 하루에 자시로 잡은 거예요. 자시로. 근데 요걸 바꿔놓은 겁니다. 후천은 시간대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 대선생께서 개벽을 선언한 게 뭐냐면 사시로 바꾸는 거예요. 요게 개벽 소식이에요. 이게 쥐에 요게 물상에서 사가 이게 태양이거든요. 사를 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시에 태양이 가장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루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가 태양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이걸 태양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지구멍에 볕들날이 있다는 속담하고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뭐냐면 이미 개벽을 선언했어요. 이분이 1909년에 정월 1일 날 1월 1일 정월달 음력 정월 1월 1일 날 지금부터 사시야 하고 선언한 겁니다. 기운년인데 이때가. 그래서 개벽이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개벽을 선언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되돌려서 뭐냐면은 특히 우리 한민족사의 위대한 정신문화사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은, 이제 선천에는 우리가 삼성이라고 모셨던 분이 환인 임금과 환웅과 당분인데, 이분이 삼성이죠. 환인이 환단고기에 보면 7대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환웅 임금이 19대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이 47대 단군까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환단고기의 기록이죠. 이분들이 삼성인데, 그때부터 그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은 단군은 약 반만년 역사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환인의 역사까지 계산하면 1만 년 역사예요. 1만 년 역사. 1만 년 역사 속에서 이제 딱 이게 시간의 분기점을 딱 칼로 자르는 게 뭐냐면 동학선포예요. 동학이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우리 민족사에서 정신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동학입니다. 동학이 언제 일어났냐면 1860년입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잘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지금 경주 이번에 에이펙을 했던 경주 구미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천부경을 한자로 최초로 성편해 가지고 묘양산 석벽에 기록을 했다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같은 혈통맥이에요. 혈족이 최수훈 선생이 경주 출신과 같은 혈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수훈 선생이 이제 동학을 이때 선포를 했어요. 이때 선포를 하고 1909년에, 자, 이분은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선포를 했는데, 이분하고 최수훈 선생하고 동문수학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일부 김항 선생이 양촌, 여기 지금 충청도 양촌에서 도를 하셨던 일부 김항 선생이 원래 최수훈 선생하고 동문수학을 했어요. 연담 선생, 연담 이운규 선생 문화에서 같이 그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최수훈 선생은 선도 수련으로 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일부 선생은 유도 주역 학자였어요. 유도로 이제 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주역을 엄청나게 연구하다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일부 선생이. 그게 뭐냐면 주역의 팔개가 뒤집어져 가지고 하늘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붓으로 그리니까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동양 역의 역사에서 큰 사건이 바로 이 정역을 발표하신 일부 김황 선생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라도 땅에서 강증산 선생이 1871년에 태어나시거든요. 9월 19일 날 태어나셔요.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요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동학을 선포하는 시점이 우리 민족사에서 선천의 역사고, 동학부터가 이제 후천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선천의 환웅 단군이 성인의 역할을 맡았다면은 제 안목에서는 수훈 선생하고, 그 다음에 정역을 그으신 일부 선생하고, 강일순 선생, 강증산 강일순 선생, 이분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자꾸 입으로 내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저는 성인이라고 봐요. 이분들이 시대의 때를 정확하게 일러주신 성인입니다. 성인.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 분을 동학의 역사 속에서 떼어놓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달랐고, 이게 동학을 선포했던 분하고, 경상도, 경주에서 동학을 선포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그 후천에 쓸 팔개 역을 갖다가 내놓으신 분이 충청도 땅에서 일부 김황 선생이에요. 광산김 씨.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간을 딱 선언한 분이 전라도 땅에서 강증산 선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1909년 1월 1일 날 사시를 선언하시고, 기우년 정월 1일 사시라고 딱 개벽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직도 개벽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매한 일입니다. 이미 그때 개벽을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시간이 바뀐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시간대가 지금부터 바뀐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시간의 출발점인 시부터 바꾼 거예요. 시 하나를 딱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실제로 태음력의 사주가 탄생을 해요.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할 때 그때 사주가 나왔어요. 그 나라에 태어난 건국을 선포한 사주가 있어요. 그게 무진년이었다고요. 무진년. 이게 단군이 선포한 거예요. 무진년. 그날 일진이 무술일인데 갑인월. 그래서 호랑이가 첫 달을 물고 나온 게 지금 단군 때부터의 시간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 12달을 물고 놓은 게 호랑이죠? 요게 지금 고조선의 출발점이에요. 기점이라고. 그러면 시간은 뭐냐면 임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임자시. 자시. 우리 말 속에서 임자하고 불렀던 게 임자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선천의 시간의 사주예요. 근데 1919년에 후천의 사주가 등장을 해요. 요게 지금 만세운동이, 3.1 만세운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서력기원이라고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새롭게 쓸 달력은 바로 1919년에 만세운동을 불렀던 그것이 기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 세계에 새로운 후천 세상을 선포하는
그 해가 김인년이에요. 김인년. 똑같이 기축일에, 요게 이제 간지공보 보면 이건 양이고 음인데, 양간, 음간 그런 거예요. 정유월. 여기 달력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때. 태음력이라고 해서 후천 태음력이 이때 나와요. 시간이 개사시. 요게 이제 1919년에 태어난 달력인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때 건국이 되죠. 대한민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제국이었어요. 백성의 나라가 아니에요. 황제의 나라였다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백성의 나라라고 해서 민중의 나라, 대한민국이 선포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자, 그래서 여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증산 선생이 1909년 6월 24일 날 화천해버려요. 자기가 할 일 다 끝났다. 39의 나이로 가십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현무경이란 이걸 성편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01년부터 시작을 해요. 1901년부터 만으로 8년인데 횟수로는 9년을 한 거죠. 1901년부터 천지공사라고 하는, 소위 천지공사라고 하는 후천 무국대도라고 하는 도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기록을 1100자로 남긴 거예요. 요게 지금 그건데, 요게 원본은 사라졌고, 요게 이제 2본이에요. 4본이에요. 그 이분이 선천의 문명을 끝나고, 지금 우리 문화에서 뭐냐면 가위바위보라는 게 있죠? 가위바위보. 요게 지금 3세판 문명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보, 이렇게 이제, 요게 하늘 문명입니다. 하늘 문명. 바위가 뭐냐면 땅의 문명이죠. 요걸 천존 문명이라고 하고, 요걸 지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으로 요게 인존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인존 문명. 가위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보는 바위를 이기고,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다시 또 보를 이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개벽의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존 문명이라는 거예요. 인존 문명. 이게 그러면 개념적으로 뭐냐면, 이 하늘 문명이라고 한 천존 문명은 주역이 탄생하기 이전 문명입니다. 요걸 상생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념적으로는 도덕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 문명. 그 다음에 주역이 탄생할 때부터 상극 문명이, 상극, 전쟁과 투쟁과 상극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땅을 상징하는 물질 문명이에요. 물질 문명. 그래서 요 물질에 의해서 바위가 가위한테 여지없이 깨지는 여기 바위가 가위를 그냥 치죠. 그래서 인간이 물질에게 억압을 당하는 그 동양 역사에서는 주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주역이 탄생한 시간대가 바로 상극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살아왔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개벽은 뭐냐면은 물질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인존 문명이 태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고 있는 산을 어머니 산 모악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악산 아래 지금 금산사 밑에 있는 금평저수지라고 하는 데서 거기다가 약방을 차리시고 9년 동안 공사를 이제 인존 문명의 문서를
공문서를 만든 거예요. 공약된 문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제국이라고 하는 약방을 우리 원희님이 그런 연원으로 그 공부를 하셨던 약방에서 몇 년 동안 약을 사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동공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사시고, 뭐냐면 그 약방의 의미가 있어요. 물질 문명으로서 인간의 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도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무도 세상. 그래서 이 무도의 병을 치료하게 위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대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름하여 의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도맥에 대한 경전을 남긴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현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100자인데, 자, 그러면은, 자꾸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거를 이론으로만 너무 얘기를 하면은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이 이론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은, 요게, 선천의 고조선이 건국될 때, 무진년에 건국이 됐는데, 이 선천이 끝나는 우리 인간사에서 현상이 일어난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1988년, 요게 숫자가 의미가 깊습니다. 요 19라고 하는 요 숫자는 천지의 바탕수예요. 정면수라고 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게. 이런 360이 돌아가는 바둑판이 19줄, 19줄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 변화의 바탕이 19자의 숫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19라는 숫자도, 우리 요게도 이제 19라고 하는 것이 의미 깊게, 요게도 의미가 들어있는데, 요 88은 선천의 주역의 역사가 88 역사입니다. 요게 64개로, 주역이 88에 64개로, 시간이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현상계에서는 1988년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잠실 올림픽이 있었죠. 잠실 올림픽이. 요게 선천의 역사가 끝나는 축하잔치였습니다. 선천의 역사가 끝나는 축하잔치였어요. 요게 무진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데, 80년 올림픽이 이념의 올림픽이 돼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반쪽 올림픽을 했어요. 그래서 동구권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뒤에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태도라고 하는 미국이 LA 올림픽이 또 반쪽 올림픽을 했어요. 근데 일본 나고야가 거의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될 것으로 알았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1988년 88 올림픽이 한국에서 잠실에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요때 반쪽 올림픽들이 다 참여를 하면서 160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160개국.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16이라는 숫자가 후천 이 시간표는 가운데 중궁이 요 16이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체가 하나, 일심이, 내가 하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의 자성이 여섯 귀퉁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6귀퉁이. 요 16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의미가 깊어요. 주역에서는 요거 성태그 그러는데, 그래서 160개국이 오륜 깃발을 들고서 잠실에 와서 깃발을 꽂는데, 그때가 단기로 4321년이었어요. 단기로. 요게 선천의 수리학에서는 선천 생수가 1, 2, 3, 4, 5까지 오륜기를 꽂죠. 요게
4321년이었어요, 단기로. 그리고 이거 24 올림픽, 24회입니다. 24 척추를 새로 세운다는 의미, 토수가 들어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7살 태웅이가 뭐 굴렁쇠로 굴리는 장면이라든가, 벽을 넘어서라든가, 막 태권도가 벽을 막 깨고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에 깊은, 축하잔치이면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989년에 요게 이제 선천에는 8864개를 썼는데 주역을 우리가 새로 쓸 달력에는 천부경에 81궁을 써요. 9981이라고 하는 81궁을 씁니다. 64개는 그래서 교회 이름만 알아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989년에 실제로 후천에 쓸 달력이 선포됩니다. 음력 3월 16일 날 새로운 달력이 나와요. 그 달력을 성편하는 원리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현무경에. 달력을 만드는 원리. 그리고 자세한 한자는 왜 이런 달력이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달력이 지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제가 하고 있느냐면 달력 쓰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후천에 쓸 달력을 미리 연습해 본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인간사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야 될 게 1860년 동학이 음력 4월 5일 날 선포로 되는데 요게 천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줄 날줄이 날씨가 날경 시위에서 온 말이에요. 그 날경 시위에서 온 말인데 날씨라는 말이 그걸 이제 경우가 바르다, 경우가 틀려먹었다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1800 시간이라고 하는 게 60갑자로 도는 건데 60갑자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동학이 선포되고 나서 한 회갑이 60갑자 한 회갑이 돌아올 때 이 현무경이 최초로 해석이 됩니다. 그날 같은 날이에요. 음력 4월 5일 날 1920년이죠. 이게 참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 증사 선생이 이걸 만들어서 이제 궤에다 넣고 열쇠를 딱 채워놓고 이 열쇠의 주인이 와서 이 문을 열게 될 텐데 그때 열쇠를 내주면 된다. 주인이 아닌 자가 열쇠를 열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다 벼락도수를 붙여놔가지고 벼락이 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수제자였던 차경석 총도가 그 궤를 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 열쇠의 키는 누구에게 줬냐면은 후천 세상에 여성이 주도하는 수부라고 해서 고판내라고 하는 과부 무당을 그 공사의 구판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천직굿을 하면서 혼인을 합니다. 증사 선생이 혼례 의식을 치르고 그 여인에게 이 법을 전하는데 그 여인에게 열쇠를 맡겼어요. 장태꽃이 고수부라고 하는 고판내 여사에게 지금 증산 도단에서 태모로 모시고 있죠. 성모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수부를 천거하셨던 분이 차경석 총도예요. 자기 이종 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 궤를 하나 딱 남겨놓고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차경석 정도가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청교를 세워가지고 신도가 600만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교세가 확장이 됐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보청교에서 독립자금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독립자금이. 지금 11전이라고 해서 11전을, 어마어마한 11전을
절간의 대웅전처럼 11전을 공사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목재까지 다 구입을 해놨는데 일본 관군하고 일본군이 합작해가지고 너무 교사가 커지니까 깨버렸죠. 그래서 그 대들보가 지금 지금 조계사 대웅전으로 가 있어요. 그 보청교가. 그래서 차경석 정도가 이걸 열라고 하면 막 우릉우릉 번개 소리가 나니까 겁이 나서 몇 번을 시도하다 못했어요. 근데 이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기준 선생이란 분인데 이름이 장기준 선생입니다. 순천 사람이에요. 이분이 외정 때 일본 천황을 시해하려고 의기가 넘치는 분들하고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이분이 젊었을 때 식자였어요. 부자에다가. 그래서 식자였는데 면장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야 우리 이제 내일 출발하자. 근데 이제 이분이 독자였어요. 독자, 외독자.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가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나 하고 오는데 혹시 내가 못 오게 되면 새벽닭이 올 때까지 못 오면은 너희들끼리 가서 거사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모 귀에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 가서 인사하러 가니까 그 노비들하고 부모가 전부 그냥 이 장기준 선생을 린치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못 가게 막아가지고 거기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화병이 도져가지고 문둥병을 앓습니다. 그게 전염병이니까 그 종산에 그 제왕봉이라고 하는 종산에 천막을 치고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김화숙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기왕에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느니 이 주문을 한번 외워봐라고 건네줘요. 그래서 그 건네준 주문이 뭐냐면 그 유명한 태울주라는 주문입니다. 23자, 증사 선생이 남겨놓은 태울주인데 그 태울주도 원래 13자였어요. 이게 어디서나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놓은 겁니다. 태울주가. 처음에 병마 도축주라고 해서 일설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를 내다보니까 말세에 병겁이 닥쳐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주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열세자 주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 사파라고 하는 열세자 주문이에요. 병마도축주인데 조선시대 때 충청도에 김경은이란 분이 수행을 하다가 이 주문에서 6글자를 더 붙입니다. 그래서 19글자를 만든 거예요. 태을천 상원군이라고 하는 주문 19자를 맞췄는데 거기다 4자를 더 붙입니다. 증산 선생이. 훔치 4자를 더 붙여가지고 23자가 돼요. 이 주문을 받았어요. 장기준 선생이 이 주문을 그냥 한번 무심코 받아서 이걸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자기 문득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득병이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손가락이 다 잘라지고 막 그랬는데 손가락이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 현무경을 해설하면서 없는 손가락을 짚었다 해서 거기서 나온 속담이 병신육갑하네 이런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었다고요. 문득병을 알아가지고.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 태울주의 도대체 이 주문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적해 갔는데 자기한테 전해준 김화숙 종도를 찾아갔는데 사망을 하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찾아간 게 고수부님을 찾아간 거예요. 고판내 수부님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증산 선생이 남겨놓은 소, 가락지, 비녀 다 팔아먹고 굶어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아사 직전. 그래서 그거를 소를 사주고 비녀도 반지도 끼워주고 이제 차경석 정도하고 둘이 있는데 나 도대체 이 주문이 어디서 나왔냐를 묻다가 증산 선생이 이거 괴를 하나 남겨놓고 가셨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내가 좀 한번 열어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수부께서
옷고름에서 열쇠를 하나 툭 꺼내서 줍니다. 차경석이 옆에 있다가 성질을 팍 내면서 나가버려요. 뭐 솟아줬다고 쉽게 얘기하면 열쇠를 아무한테나 준다 이거예요. 자기는 증산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인데 생전에 증산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와서 이걸 꺼내주니까 화를 팍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쌀이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복이 생시에 만나보지도 못하는 장기준 선생이 이 현무경이 담겨있는 둔계를 엽니다. 둔계를 열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 이름이 나와요. 세 사람. 글씨가 이제, 기란 열매는 기란 꽃은 기란 열매를 맺고, 흉한 열매는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는다. 5글자, 10글자가 딱 써 있고, 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익히 알고 있는 차경석, 포정도수 차경석이라고 딱 이름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주 수제자에 있던 윤류도수 안내성이라는 분이 적혀 있는데, 생시에 보지도 못했던 대학도수 장기준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뭐냐면은 대학이에요. 대학. 지금 선천의 대학은 직업인을 길러내는, 돈 버는 직업인을 길러내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올해도 지금 제가 올해 수능 볼 때, 아직도 한파가 있어서, 아직도 이 한기가, 지금 교육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반도체. 이 몸체자 쓰는데, 이게 어찌 생각대로 되는 일일까요? 지금 이 AI가 이게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지각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내 자성이 오염이 됐는데 그게 언어로 오염된 거거든요. 이미지로. 기억장치.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출세하고 부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메모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메모리의 기억장치에서 우리의 자성과 본성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선악과라고 하는 거고 불교는 오온이 전부 이 자성을 가렸다, 불성을 가렸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분별심, 망상,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억장치예요. 이 기억장치를 절반이 얘들이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절반이 얘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한국이 전 세계 90% 이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젠슨 왕이 지금 와가지고 이번에, 젠슨 왕이 왜 왔느냐면은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면은 AI를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생산의 최고로 세계 1등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와서 같이 협업을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젠슨 왕이 이번에 와가지고 경주 에이펙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대학에서 치열하게 암기하고 배웠던 모든 지식을 얘들이 다 해결해 버린다. 지금 해남에다가 그 AI 데이터 센터 2030년 완공이라고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도수가 맞아요. 지금 그 도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대학은 이렇게 암기식 수능 가지고 대학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대학 공부. 요 대학이 언제 1920년 음력 4월 5일 날 장기준 선생이
요 해설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 법방이라고 해요. 가르치는 법방을 순천에다 세워가지고 3명한테 전수를 합니다. 3명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거기도 40인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음력 4월 5일 날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현문경 해설판이 나왔고, 다시 1060갑자 지나고 G60갑자에 여기다 60을 더해 보세요. 60을 더하면은 1980년이죠? 1980년 음력 4월 5일. 동학은 뭐냐면은, 동학은 선천의 낡은 폐습을 혁명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30만이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제재를 올린 거예요. 30만이.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처음에 동학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걸 주문을 받습니다. 시천주라는 주문을 받고 노비를 없앱니다. 자기 노비를 며느리 삼고 수양따 잡아버려요. 다 해방시킵니다. 자기 아내에게 큰절을 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자, 어쨌든 수훈 선생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남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경전을 집필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을 안국사라고, 안국사? 산성, 남원산성, 거기, 교룡산성. 거기 가서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 숨어서 그 책을 집필하고, 그리고 3년 있다가 순교당하죠. 처형당합니다. 대구 감형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모르니까 내가 2해갑 때 다시 온다고 가셨거든요. 2해갑 때. 근데 요게 수훈 선생님이 깨닫고 동학을 선포한 2해갑이 1980년 음력 4월 5일이에요. 요게 양력으로는 5월 18일 날입니다. 이런 무슨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요게 빛고울에서 정확히 요게 딱 2해갑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 천도교인들은 2해갑 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날을 무슨 일이 있을까 기다렸던 분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망월동에 가서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데, 망월동도 굉장히 깊어요. 달월자로 들어가죠. 달월자. 선천을 태양이 주도했던 문명이고, 후천을 달이 주도했던 문명인데, 달을 발알망자로 써요. 망월동에 모이고, 그 다음에 광주가 그 주산이 무등산인데, 지금까지 선천 물질 세상이 차등 세상에서 무등 세상이. 그러니까 이제, 증산 선생이 나의 일은 평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태을주도 우리 현실에 오게 되면 갑질 그만하고 을사부도라고 시간의 출발이 을사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갑자시에 출발했거든요. 선천은 시간이 갑자시에 출발했어요. 후천은 을사시에 출발한다. 이거 태을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명에 맞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 현무경의 핵심이고,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천에는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도인들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인이나 도인이 나오기 어려운. 근데 후천에는 이제 당연히 도인이나 성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국대도라고 했고, 새로운 세상을 지상성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상성경. 지상성경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인간, 의식이 뒤집어진 인간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 이 물질 문명에서 인존 문명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라 선천 물질 문명의 의식에 오염됐던 의식을 포맷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포맷. 그래야 이제 빨리 뭐라고 했냐면 요 포맷만 잘하게 되면 이걸 거듭나는 인간을 11성도라고 불렀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가 11성도, 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 11성도 인간이 돼야 되는데, 후천 문명을 살아가려면 11성도로 도를 이룬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요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상제는 일주일이면 다 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야 되는데, 상제는 일주일이면 되고, 중제는 14일이면 되고, 하제도 20하루면 다 도를 깨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후천세상의 무국대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의식에 선천 의식을 좀 포맷하고 새로운 의식을 갈아 넣는 작업이 뭐냐면은 새로운 시간표에 맞는 달력을 미리 써보라는 거예요. 달력을.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모 종단, 증산 계열의 종단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처럼 뻗어나갔는데 지금도 수많은 종단이 증산 선생이 남겨놓은 주문을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소위 거기 다 도라고 하죠. 도를 아십니까 해서 무슨 도 이러는데 이분이 남겨놓은 친필 이 경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법방을 열고 이 공부의 맥을 딱 한 군데서 잡고 왔어요. 한 군데서. 그 장규준 선생이 순천에서 나셨기 때문에 순천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요거를 계속 탐구해와고 맥을 이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력이 나왔는데요. 그 달력을 이제 현무경을 쭉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달력을 미리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개벽이라는 책에서도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사오미의 계명을 한다. 사오미의 계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가 을사년이죠? 을사년. 요게 뭐냐면 그야말로 사중에서 을사년 60년마다 옵니다. 을사년이 60년마다 오죠. 올해 우리 손선생이 60년이죠? 요게 6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을사부도라고 했죠, 이게. 우리 말 속에는 을시구 좋다가 을사구 좋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 술 이렇게 가죠? 요게 한 해씩 이렇게 갑니다. 요게 현무경이 성편된 기운년이 120년 두갑자예요. 두갑자예가. 몇 년 안 남았죠? 1년, 내년, 병호, 정미, 무신, 기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글쎄 그때 가서도 이런 걸 제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수행법입니다. 이거 종교도 다 빼고
다 빼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수할 핵심이 이거예요. 요게, 이런 도를 한번 알고 싶다. 한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천의 의식을 포맷시키고, 새로운 의식을 집어넣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요, 딱 3일 하니까요, 다 해요. 완벽하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전수하는 거를.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해봤어요, 올해. 제가 작년부터 이걸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좀 들여다 봐가지고,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요거를 그날 하루에 1시간이면 해요. 처음에 좀 더디면 1시간 반 걸리더라고, 처음에. 붓을 들고, 춘추필법이라고 성인이 붓을 들고, 여러분 붓이라는 게 내가 붓을 딱 집중 들고서 이걸 하면은요, 생각 하나가 딱 잡생각 들어가면 글자 엉뚱하게 써버립니다. 고도의 수행이에요, 고도의.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잡생각 하나 딱 들어오면 글자가 어긋나고 획이 삐뚤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은 붓을 들고 집중하는 거예요. 잡생각 일체 없이.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날짜를 다 써요. 을사년, 기묘 7월, 지금 이 후천 달력으로는 7월 달이에요. 지금 선천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새로운 달력은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 다음에 내일 걸 제가 오늘 해본 거거든요. 아침에. 내일이 병신일이에요. 일진. 시간까지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절국, 또 절기 이런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요 부가 뭐냐면 12지지의 증사 선생이 이걸 왜 그래 놨냐면은, 우주라고 하는 곳은 인간만, 천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신도 있다는 거예요. 요게 사물이라고 규정을 하셨거든요. 천지인신, 귀신이 함께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은 문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들도 함께 공약을 해줘야 되는데, 문자를 신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문자를 알지만, 신들은 신들의 부호로 그 부적을 그리는 거예요. 부적. 천부경 할 때 부적이죠. 천부경 원리가 여기 천부경이 씨앗이라면 현무경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숭이 신자 신부예요. 요게 개술자 술부고. 그 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은 양부를 6개 그리고, 음날은 음부를 6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완사히 쓰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천문지리에 통달하고, 풍운 조화를 부리는 용력을 기르고, 팔문 둔갑을 깨닫고, 육정육갑, 육십육갑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깨치고, 지혜 용력, 지혜를 크게 기른다는 그 소원 성취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소축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수행법이라니까요. 요 수행법을 같이 도닥자, 이런 거예요. 선천의 모든 도를 여기다, 증산이 시루중자예요. 떡시루중자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정신문화 도를 여기다 다 넣고 새로 쪘다는 거예요. 시루중이라는 게, 시루중.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렇게 우리 이제 해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이번에 같이 하신 분이 한자도 잘 모르고 육식갑자도 한번 써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한 번도. 갑자도 안 써본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3일을 딱 전수해주고, 제가 미리 전날 이렇게 체본을 만들어서 톡에다 올립니다. 자기들이 이분도 지금 하고 3분 중에 한 분인데, 자기들이 보고서 이제 3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코팅 다 했어요. 코팅 다 했어요. 처음에 3일 요거를 가지고 한지를 받치고 집게로 딱 찍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예요. 코팅까지 다 만들었어요. 전부 붓에서 뭐까지 다 제가 다 준비해줬어요. 완벽하게 몸만 와서 공부하게끔. 제가 공부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보고서, 이거 대고서 처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한 20일 지나니까 안 보고 그리더라고. 안 보고. 아니, 안 되고 그래요. 20일 지나니까. 이거 보고 그리더라고. 그래서 해보니까 3일 하고, 3일만 이제 요거를 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순천도의 맥을 이어온 법방이 여기 지금 용화동, 모악산 아래 용화동에 있어요. 거기에 87세 되신 분인데 평생 이도를 했어요. 지금도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합니다. 이분이. 87세 되셨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지키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이제 하루만 가서 실제로 순천도에다가 이제 등기를 올리는 딱 3박 4일이 필요한 거예요. 4일이 필요해요, 4일. 그렇게 해서, 이 현무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전수받아서 한번 해보고 소축을 하는 겁니다. 매일 이게 종이를 이제, 그 시간에 불을 태워서 올리는 일을 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필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한 1년 하니까 필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12개 불을 계속 그려보는 거고, 결과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요걸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건 28 성수 부적이고, 요런 방법을 이제, 한번, 지금 12월 1일 지나서 두 분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전수 받고 싶다 해서 두 분이 지금, 돼 있고, 제가 이제 생각은, 장기준 선생이 세 사람을, 이렇게 법을 전하셨다는 얘기에 힌트를 얻어서, 세 사람만 되면은, 제가 이제 제 일이기 때문에, 뭐, 검압이나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오롯이 제 시간 가서 드려서 성심성의껏 이걸 전해주는 일을 지금 제 일도 삼고 있어요. 저의 일도 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이 이 현무경 공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일부 선생이 새로운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척추를 중심을 세운다 해서 24절국이라는 것을 만들으셨어요. 24절국을. 그래서 24절국이 15일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15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현무경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부해보는. 그리고 이제 공부할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15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공부하고 또 간단하게 주문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화백님은 이미 붓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주 대선생의 자격을 이미 갖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 농물을 찍어서 한번 이렇게 이 성인이 하는 일에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해보면 금방 현무경이 금방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현무경이 들어오고 후천 시간의 달력을 써봄으로 인해서 선천의 물질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닦는다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닦는 게. 근데 이제 현무경을 하면 바로 의식이 포맷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법의 자리를 만들어 보면은 좀 지금 중요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무경 이게 불을 그리고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올해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후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2030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2030년을 얘기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도 그때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인간사에서 2030 세대가 청년 백수 올해 최다가 됐다고 그러고 그들이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도맥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인연이 아니고서는 이게 쉽겠느냐. 고정관념을 다 비우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미리 한번 한 발씩 한 발씩 가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무경은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요. 뭐 두서없이 대충 얘기를 전달했는데 일단 첫 시간은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